또 볼 것은 이슬람에 관한 얘기인데요. 로마가 망한 다음에 로마가 5세기에 망했잖아요. 로마가 5세기에 망한 다음에 로마의 영토는 이른바 봉건 시대로 들어가서 많은,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황제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황제가 없이 여러 봉건 영주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로마의 교황이 유럽의 최고 실력자로 군림했죠. 그런 시간이 오래 계속됩니다. 1000년을 계속됩니다. 15세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사이에 그 로마의 과거 영토 중에 일부, 즉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슬람 세계에서는 새로운 문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중심으로 한 거였죠.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창시하죠. 이슬람교는 사실 기독교에서 갈라져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약, 유대의 경전이죠. 그것을 이슬람도 채용하고요. 이슬람 안에서는 기독교의 가장 중심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선지자, 한 사람의 예언가로 등장합니다. 오늘날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 보면 예수가 한 10서너 번 언급이 되는데요. 한 번도 부정적으로 언급이 된 적은 없어요. 다만 차이는 뭐냐? 차이는 있죠. 그 차이는 아주 심각한 차이가 있죠. 그건 뭐냐면 이슬람의 틀 안에서 봤을 때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세주가 아니고 한 사람의 예언자다. 신의 뜻을 이해하는 자이다. 그럼 마호메트는 누구인가? 마호메트는 이슬람 입장에서 보면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고 최후의 예언자예요. 최후의 대예언자. 그러니까 예수보다 더 큰 예언자.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좀 놀랬나요? 그렇죠. 이슬람에서는 신은 인간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신은 어디까지나 신이에요. 알라. 그리고 그 신의 뜻을 받는 것은 인간이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언자인 거죠. 최고의 상태가. 그게 이제 이슬람인데, 이슬람은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7세기에 일어나서 8세기 후반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최초의 제국이 아바스 왕조죠. 아바스 왕조인데, 이슬람은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마호메트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지 않아요. 정경유착입니다. 정치와 종교, 정경이 아니고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를 칼리프라고 불러요. 칼리프가 사실상 황제인 셈이죠. 황제인 동시에 최고의 상직자. 그 사람이 바로 알-만수르였어요. 그 알-만수르는 바그다드의 수도를 정하고 아주 대단한 문명을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을 네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는 이제 엄청난 도서관이 만들어집니다. 지혜의 산실이죠. 문학과 철학과 과학. 여기서 말하는 이런 지혜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거기에 이슬람이 플러스한 그런 지혜였다. 이제 그래서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문화를 적극 섭취했기 때문에 이슬람 제국에는 번역청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번역해야 되니까. 그리고 황실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연구 사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도서관을 엄청나게 확장했고 대형 서고를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주 크게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학문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학, 구체적으로는 기하학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자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공부해서 그걸 바탕으로 바그다드라고 하는 원형의 아주 정밀하게 설계된 도시를 건설하죠. 그 바그다드는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상업도시입니다. 인구가 많이 넘었어요. 보십시오. 바그다드는 이렇게 생겼었다. 도시를 완전 원형으로 만들어서 방사선형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주거구역을 다 나누고 왕궁을 맨 가운데 두고 그 가운데에 또 사원을 배치하고
어때요? 보기에도 이건 뭐 대단한 계획도시인 것이 분명하죠. 도시의 외곽에는 강물이 흐르게 해가지고 참호를 겸해서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철통 같은 그런 도시를 만듭니다. 이 도시는 천년도 버틸 듯이 보였지만 결국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는 몽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슬람은 뭐 여러 학문이 발달했지만 제가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슬람은 과학이 발달했어요.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슬람이 그렇게 대단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는 국제성이고 또 하나는 수월성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들은 자기 자신의 전통뿐만 아니라 이슬람 지역의 전통뿐만 아니라 그것은 페르시아의 전통이었죠. 그리스의 전통, 로마의 전통, 인도의 전통까지도 흡수했다. 부분적으로는 의학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의학 서적까지도 이슬람은 적극적으로 흡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대단한 수준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의욕을 불태우는데요. 그것이 천문학과 지리학과 수학에 잘 나타납니다. 천문학이 아주 중요했던 건 뭐냐면 아주 정확한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정확한 방향,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대단히 종교적이어서 하루에도 5번 정도는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디 있든 메카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정확한 달력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단식 기간이 있기 때문이죠. 라마단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종교적인 단식 기간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그 모래 사막을 지나다니면서 거래를 했잖아요. 무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은 지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원했다. 정밀한 지도를 만들고 싶어 했다. 이것이 결국 지리학의 발전으로 나타나고요. 수학은 그런 정확한 지도와 정확한 방향을 측정하고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설명하고 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분야가 또 많이 있는데요. 화학이란 용어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케미칼, 케미 그런 말 쓰잖아요. 그 케미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연금술을 뜻하는 이슬람 말에서 왔어요. 아랍어에서 나온 거예요. 근대 화학의 기초가 되었다. 의학도 대단히 발달해서 그들은 눈동자를 해부하는 수준까지 갔어요. 또 인체의 몸이 혈액이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왜 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졌냐면 이 사람들이 모래바람을 무릅쓰고 원거리를 왕래해야 됐기 때문에 백내장에 걸린 사람들도 많았고 또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도 많았고 안과 질환도 많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학문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의학 전반에 대해서 그 외에도 여러 전문 분야들 있잖아요. 내과니 산부인과니 소아과니 등등 여러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분야에 걸친 의학이 대단히 발전했어요. 수학적으로 가면은 알고리즘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대수학이라고 하는 수학 여러분 아마 배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슬람으로부터 나왔다. 바그다드에서 나왔다. 그래서 알콰리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국인이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날의 러시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가 현대의 수학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알고리즘이란 말도 알콰리즘의 이름에서 나온 말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슬람에서는 과학적인 실험도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아바스 이븐 피르나스라는 사람은 9세기에 이미 행글라이더를 실험할 정도였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남죠. 어떻게 이슬람은 이렇게 많은 학문과 예술을 발전시키고 또 그런
수월성이 높은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교역에 종사했다고 그러는데 교역을 종사하기 위해서는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본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자본이 뭐냐 하는 건데요. 그건 바로 놀랍게도 황금이었습니다. 그 황금은 어디서 오나요? 그 황금은 마드알 다하브라고는 사하라에 있는 사하라 사막이죠. 사하라에 있는 광산이었습니다. 그 광산에서만도 무려 45톤의 황금이 채굴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이게 바로 이슬람의 무역의 자본이 되었다. 그래서 알콰리즈미의 동상이 지금도 있는데요. 이건 물론 실물보다 훨씬 크게 만든 동상인 거죠. 이슬람의